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이제 머리가 아주 살벌하죠. 네, 복잡하고 살벌한 그런 주말인데, 결론적으로는 과감히 줄여야 한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바닥이다, 저평가됐다, 단기 조정이다, 이 조정이 끝나면 올라가, 이게 전부 다 쓰레기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약 2달간 보수적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여러 경험들을 받고 여러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한번 특히 가을에 무너지면 2달은 조정을 받더라. 그래서 저는 8월, 9월, 10월 말경이 돼야 시장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눈 감고 좀 줄여야 된다. 최소한 30% 정도는 줄이자. 이게 이제 저의 가장 큰, 주말 내에는 고민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본 저의 그 결론이죠. 30%는 줄이자. 바닥이다, 저평가다, 단기 조정이다, 이것은 전부 가비지 러비시, 쓰레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지만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들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끝났는데, 토요일 아침에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뉴욕 증시가 이틀째 급락을 했죠.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일자리가 전달 비교해서 11만 4천 명 증가를 했다. 12개월 평균 증가율 21만 5천 건인데 훨씬 적어진 30% 이상 적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업률도 4.3을 기록하면서 전달 4.1보다 0.2%포인트 높아지면서 소위 샴 법칙이 적용이 됐다. 뒤에서 잠깐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항상 올라가다가 딱 부러지거나 내려가다가 뭔가 반등일 때 이 터닝 포인트가 제일 변동성이 크다. 주식은 미분이다. 한 점에서 움직임, 크기, 거리,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가장 작동한 때가 지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해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닌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미국 경제가 다 침체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앞선 모습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든 문제는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빅7,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그니피션트 7이 머저리 7이라고 부르던데 미저러블 7이라는데, 이제 미저러블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고용시장이 뭔가 흔들흔들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달이 YOY로 4.1% 실업률이었는데 4.3%까지 예상과 다르게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이 무너지고 꺾이고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우는 마이너스 1.51, 나스닥은 마이너스 2.43, S&P가 1.84% 하락을 했는데, 그 내용의 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샴 법칙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저도 이제 아침 방송에서 여러 번 샴 법칙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샴 법칙이란 경제학자 클라우디오 샴이 개발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뭘? 경기 침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샴 법칙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보다 0.5%포인트, 즉 50bp 이상 높으면 미국 경기 침체가 매우 임박했다는 신호이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에서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침을 뺀 게 0.5%포인트, 50bp보다 높으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갔다. 그 기준이 아마 4.2였는데 4.3을 기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갔다라고 시장은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4.24%나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0.69% 상승하며 그나마 잘 버티고 있죠. 애플이 유일하게 잘 버티는 모습. 우리 테슬라는 4.24, 아까 이야기를 했죠. 네, 애플 0.69. 문제는 이제 인텔이 26%나 하락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ASML, 인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TSMC, 이런 모든 시장의 성장주들이 맛이 가고 있다, 마탱가리가 가고 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엔비디아도 많이 하락하다가 어제는 좀 오늘 새벽에는 좀 덜 하락했죠. 마이너스 1.78 그나마 잘 버티는 모습이다. 하지만 하락 트렌드를 꺾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것들은 $100가 무너지면 사서 $130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보는데 저는 이 시장의 한 종목을 가지고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라 그러면 엔비디아가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언제 한다 그랬죠? 8월 15일. 8월 15일까지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시장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실적도 기대감 뭐 하나만 미스한다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이는데 엔비디아가 $100가 무너지는 게 시장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기간적으로는 최소한 2개월은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가격 기준으로 한 종목만 가지고 이 시장의 바닥이 어디냐 이걸 보는 것은 엔비디아 $100 무너질 거다. 저는 한 $95까지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뭐 여러 경제적 지표를 가지고 어디가 바닥이다 뭐 코스피가 어떻게 돼 코스닥이 돼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세상에 리더잉을 하고 있는 세상의 중심인 종목이 바닥이 어딘가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 종목이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100가 무너져서 관성에서 $95 정도까지 무너졌을 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거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절주절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미국 경제가 특히 글로벌 주식시장이 박살난 이유, 미국이 박살난 이유를 보면 철저히 고용시장이 붕괴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단이 됐다. 고용시장. 모든 게 다 좋죠. 미국의 GDP도 좋고 다 좋은데 고용이 꺾이더라. 고용이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고용이 이제 실업률이 하락할 때도 이렇게 선형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더 급하게 하락하는 올라갈 때도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고 고용이 실업률이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 각도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올라갈 때 실업률을 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줄고 실업률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실업의 가장 큰 특징인데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글로벌 시장이 지금 제조업도 좋고 다 좋은데 마지막 달에 있는 고용이 안 좋다면 소비가 안 좋다는 거와 똑같은 거죠. 소비가 순환 돌고 돌아서 결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거기에 가장 취약한 이머징 시장을 망가뜨릴 것이다. 이러다 어느 나라 하나가 크레딧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여기에 이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확전 이런 것들이 시장을 더욱더 침체로 몰고 갈 가능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뭔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보수적으로 움츠려들고 과감히 줄여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감히 줄여야 한다. 경제 펀더멘탈의 붕괴보단 붕괴의 시작점이 사실 더 무섭다. 경제 펀더멘탈이 붕괴돼서 추가로 붕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붕괴가 막 시작하는 거 출발점이다. 이게 좀 무섭다는 거죠. 고용시장 붕괴가 하락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게 무섭다. 2024년에서 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각각 3.05% 또 3.1%로 소폭 상향될 정도로 경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2.3%로 YY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유로존 경제 성장률은 소폭 상향 조정 중인데 이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출발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먼저 가장 중요한 고용 측면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다. 특히 최근 ISM 제조업 지수, 하부 지수가 5개 지수인데 하부 지수인 중에서 고용 지수의 몰락이 문제의 발단으로 작용을 했다. 7월 ISM 제조업 지수는 46.8을 기록하면서 가파라진 둔화폭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너진 거죠. 미국 7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비 1.7% 하락한 1.7%포인트 하락한 46.8을 기록해서 컨센서스 48.8과 전월치 48.5를 크게 하이하는 그러한 쇼킹이 나타난 거죠. 쇼킹이. 이 ISM 제조업 지수 하부 지수가 5개가 있는데 배달 소요 시간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전월 대비 하락을 했다. 기준치 50을 밑돌았다는 거죠. 헤드라인 지수가 4개월 연속 이축 국면에 위치한 가운데 주요 서브 항목들의 낙폭이 커서 경기 우려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도 하락을 했고, 서브 지수가 생산 지수도 하락을 했고, 고용 지수도 하락을 했고, 재고 지수도 하락을 했고, 모두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춤한 주요 업종은 IT 화학이고, 이 IT 화학의 신규 주문과 생산 등 동반 약세가 제조업 부진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과 생산 모두 위축 국면에서 둔한 속도가 가빨라지면서 47.4, 45.9, 6월에는 49.4가 48.5였는데 더 하락폭이 컸다는 거죠. 고용은 전월비 5.9%포인트나 하락하면서 43.4를 기록하면서 구성 항목 중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통화 완화 기대감이 커졌으나 경기 우려 속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책 연속성에 대한 훼손 등 우려로 기업들이 재고 확보가 지연되면서 재고 지수도 44.5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ISM 제조업 지수 서브 항목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 이후 최저치인 43.6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쇼킹했다는 거죠. 코로나 때가 43.6이었는데 업종 전반에 걸친 경기 둔화세가 가시화됐다. 기계리와 운송장비, 철강업종은 대부분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유지를 했습니다. 줄곧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업황 반등 신호를 보냈던 화학과 IT 업종마저도 신규 주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주춤한 모습이 나타났다. 18개 업종 전반적으로 생산과 고용, 주문 잔량 모두가 하락이 부각되는 단기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S 제조업 지수의 7월이 이게 막대가 확실히 46종 얼마나 제일 많이 빠졌다. 신규 주문도 빠졌죠. 네, 생산도 빠졌죠. 고용은 이렇게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고용이 가장 큰 문제다. 재고도 문제이고 재고 지수도 빠졌다. 재고를 축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재고를 축적하고 생산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미국의 정치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중국을 얼마나 막아버릴지도 모르고 어떤 또 무역정책과 보복정책이 걸릴지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움츠러든 거죠. 네, 이것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늘리기보다는 조금씩 줄이고 고용 먼저 사람을 자르는 쪽에 더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 가장 먼저 불안하면 사람을 제일 먼저 자르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가 침체하는 첫 번째 단초가 사람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저렇게 망가진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고용시장, 이 고용시장이 제조업 지수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고루고루 확산, 부정적인 그러한 전망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이게 이머징 시장까지 다 곧 한 2, 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온전히 견딜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이 두려움이 시장에 작동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다 알겠지만 여러분이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철수를 하고 있다. 약 1230조에 이를 많은 돈이 다 철수는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부만이라도 엔화 강세원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금리를 통해서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해외 주식 채권에 투자했던 돈들이 이렇게 철수를 한다면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특히 미국의 AI나 반도체에 투자했던 많은 자금들이 철수하는 것은 명약관화죠. 이것이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팔기 시작하면 그 돈을 가지고 국내 주식시장은 절대 사지 않는다. 서학개미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희망이 없다고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빼가지고 국내 주식시장에 돌아올 것은 만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서학개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수급이 악순환과 악순환이 돌면서 수급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방을 쳤는데 이게 끝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즉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수급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서학개미도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도 동시에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 팔아서 한국 주식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시에 두 개 다 팔 확률이 높은 거죠. 미국 최근 7월에 어제인가 그제 일본은행의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15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깨야자는 게 일본의 금리 인상의 목표였는데 5월부터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운데 고용 지표 부진과 물가 안정으로 인해 연내 2차례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일본은행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엔화 강세로 전환된 사실이 수급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8월과 10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안정된 상태로 도달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하 필요성이 아직 커졌죠. 미국 눈치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수 부진과 해외 주식시장 하락률이 커지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소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먹고 고평가되어 있는 미국 주식에서 AI와 반도체를 글로벌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엔캐리디 자금은 1375조. 네, 우리는 여기 항상 공만 하나 보면은 1370조죠. 네, 1370조. 1370조라는 돈이 엔캐리디 트레이드 자금이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이 중에 일부만이라도 철수를 한다면 문제는 심각할 거다.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투자자별 외화증권을 보면, 네, 우리나라가 국내 외국 주식에서 946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얼마입니까? 4조, 약 100조 정도의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중 90%가 미국 주식이니까 채권은 약 32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 35조 정도 이렇게 배웠다. 주식은 100조, 채권은 30조를 들고 있다.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팔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우리 서학개미 돈도 만만한 자금이 아닙니다. 이게 다 미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엔비디아가 얼마 돈이요? 110조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약 11조, 12조 정도 들고 있고, 테슬라를 약 12조 정도 들고 있고, 애플이 4조에서 5조,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정도. 다음에 뭐랍니까? 프로시어, 울트라, QQQ, 그 유명한 3배짜리 QQQ가 약 3조.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들고 있는데, 아마존도 한 2조 정도 들고 있고, SPDR, S&P 500, ETF 트러스트가 한 1조, 결국 엔비디아 12조, 13조, 테슬라 12조, 13조, 애플 한 5조, 6조, 마이크로소프트 5조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물량으로 파는 게 된다면 미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많이 크다. 일본 엔캐리디 트레이드 자금에서의 철수, 한국의 서학개미들의 철수, 대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 투자했던 많은 이런 그 미국 투자 자금들이 빠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급 측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빅테크의 몰락은 두 번째 이유죠.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매그니피션트 세븐 대신 미저러블 세븐이라고 불렀다. 머저리라고 해요. 머저리 세븐. 이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말을 해볼 필요가 없네요. 나오는 족족 어닝을 미스한다. 어닝 가이던스와 이런 것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탑라인이 높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미스해도 팔고 싶은데 우르르 쏟아지는,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모습입니다. 이게 다 끝나지 않았다. 한 번 더 남아있다. 이제 마지막은 8월 15일 날 엔비디아만 남아있다.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날 박살이 나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게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재 주식시장이 가장 힘든 원인 세 번째는 고평가 중이다. 여러 고평가를 측정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버핏지수라는 거죠. 버핏지수. 연일 신고가를 찍으면 내일을 이어오는 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거품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워렌 버핏이 선호하는 버핏지수가 다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벅셔 회사의 우리 버핏지수가 버핏이 만든 지수죠. 2000년 닷컴 붐 붕괴 이후 주식 시가총액과 국내 GDP를 비교해서 시가총액이 GDP의 몇 프로인가, 현재 주식이 이게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를 보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담은 좋은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버핏 지수가 195라는 거죠. 네. 그래서 GDP 대비 시가총액이 미국이 195. 닷컴 붐 붕괴 이전과 2007년에서 2008년 붕괴 이전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석 달 전에 190 정도였으니까 버핏 지수도 주가와 함께 동반 상승을 한 거죠. 수많은 인터넷 주식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투기 논란이 심했던 2000년대도 버핏 지수가 140밖에 아니었는데 지금 195라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 2007년에서도 버핏 지수가 110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버핏 지수가 195니까 정말 고평가는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버핏 지수가 195까지 왔다. 네, 굉장한 거죠. 네, 너무 고평가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은 110 정도가 있네요. 한국은 110 정도. 네, 이 한국은 120% 이하이니까 이 라인을 봐야죠. 점점점 이게 이제 120 라인, 이 120 라인에 살짝 걸쳐 있는 모습. 미국보다는 저평가이지만 우리도 120까지 올라오는 나름대로 높은 모습. 제일 높을 때가 이제 120이 넘어갈 때가 한번 있었네요. 우리도 좀 고평가는 아니지만 우리도 영향을 받나. 우리만 저평가라 우리만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래서 미국 버핏 지수 195는 충격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머리가 아프죠. 코스피는 미국 빅테크몰 급락과 맞물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대규모로 출회되면서 장중 2680만 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8월 2일 장중 2.7조에 달하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12개월 선행으로 9배를 하회해서 8,800까지 내려왔습니다. 2022년 9월 코스피는 2169였는데 그때가 8.82배였다는 거죠. 지금 2732 9배인데 이것보다 더 내려올 가능성 이게 가장 큽니다. 우리는 지금 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고평가 영역은 아니다. 우리는 오른 것 없이 터져 맞았다. 그렇죠? 특히 12개월 선행 EPS 상승면에서 선행 퍼가 9배를 이탈한 것은 2017년 이후에 처음이다. 글로벌 시장의 12개월 포워드 EPS 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가가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서 고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였죠. 우리나라는 고밸류에이션이 아닌데 미국이 고밸류에이션인데 우리나라만 저밸류에이션에서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즈널 이펙트가 있는데도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체의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주식 좀 잘하는 부자들이 돈이 해외로만 가는 그런 모습이 현재 저평가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 무너지고 우리만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꺾이기 시작한 하락 추세는 최소한 2개월을 지속하더라. 2개월 시간적으로 가격적으로 한 30%, 20에서 30% 정도 지수 기준으로 하락을 하고 강한 하락이 오면 기간적으로는 2개월을 지속하더라. 지금 8월이니까 10월까지는 주가가 비실비실하면서 하락할 가능성 가장 8월에 많이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따라서 10월까지는 좀 대비하면서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과거에 이제 8월에서 9월에 무너질 때 전부 2개월씩 무너졌던 2개월씩 네, 2개월씩 무너지고 기간이 하락이 2개월씩 추세가 이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퍼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누적 선물 순매수도 아직까지 높기는 하지만 항상 뭔가 빨리 일어났을 때 괜찮아 단기 조정에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납폭을 줄이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머물물하다가 나중에 이제 늪속에 빠진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30%는 줄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한번 봅시다. 너무나 잘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일단 포지션 축소가 답이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죠. 30%는 줄여야 한다. 그나마 산다면 방산, 그 다음에 해운주, 전쟁이 일어나면 배 돌아가야 되고 배 잡기 힘들 거니까 방산, 충동이 전쟁이 나면 방산과 해운주 정도? 그 다음에 라면이나 음식료 같은 극단적인 경기 방어주? 이런 정도인데 굳이 주식을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산다면 방산주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되게 심플하게 추천 종목도 없습니다. 자, 즐겁지 않지만 잘 견뎌야 될 한 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토요일 저녁, 내일이 일요일, 월요일날 시장이 살벌하게 열릴 것 같은데 일단은 혹시나 반등해서 올라오면 30%를 줄이고 버티자 현금을 가지고 12월 중하순까지는 버텨야 될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이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보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나침판이 필요하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다음 아이디어를 들으셔야 되니까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이 주소 치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을 올려놨습니다.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저녁이고 주말 저녁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 감싸다가 뭔가라도 쓰고 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미리 생각을 좀 많이 하시라고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30% 줄이자. 이게 단순한 저의 명료한 클리어한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